네, 안녕하세요. 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폴라이브 시즌2 진행자 강현욱 경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 폴라이브 여전히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하늘 씨가 오늘 우리 라이브 방송의 주제를 소개를 좀 해주실게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수사구조 개혁인데 오늘 폴라이브에서 그거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에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요. 자, 신기수 경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폴라이브 가족 여러분. 저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근무하는 신기수 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보실 때도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기분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부서명이에요. 부서명을 보면은 제가 근무하는 곳은 수사구조개혁단인데 드라마에서는 수사구조혁신단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검찰 쪽 같은 경우에는 형사정책단이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형사법제단으로 나오고요. 카메라 감독님하고 PD님을 저희 사무실에 잠깐 이렇게 구경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실감나게 해가지고 저는 저희 사무실에서 그걸 촬영한 줄로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댓글을 저희가 보면 네. 어렵다고 하는 댓글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죠. 비밀의 숲 시즌2에서 경검, 협의회가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협의회가 왜 일어나는지 그런 배경을 우리 주인님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갈게요. 지금 보통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수사권 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조정이란 말을 쓰게 되면은 누구한테 요거 하나 더 주고 하나 덜 주고 뭐가 이렇게 조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잘못된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당을 하고요. 아마 드라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비추고 있는데요. 네. 이제 큰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수사구조 개혁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사구조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가장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걸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을 막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 180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통치도 하고 재판도 하다 보니 절대적인 권력자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리고 왕을 끌어내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삼권 분립? 삼권 분립.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분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삼권 분립이란 제도를 여러 행정부처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형사사법 제도에서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이렇게 아름다운 삼각형이 구성이 돼야지 정상적인 분권으로 국민들한테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도 하고 기소도 하고 형 집행도 하고 영장 청구 독점권도 갖고 있고 너무나 많은 형사사법제도의 권한을 몰아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게 수사구조 개혁의 핵심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시점이 네. 우리 법안 통과 전에 협의하는 단계 한 2019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2004년 5년에 검경 협의체 그 모티브를 좀 따왔고요. 그리고 현 정권에서 2017, 18, 19년 때 진행했던 검찰개혁 분위기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린 게 현재 비밀의 숲 시즌2의 배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화면 같이 보시죠. 네, 빨리 하세요. 네. 네, 주섬. 자료화면은 저희가 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철 지검장역 나오는 그리고 우리 하늘 씨가 저는 황신호 황신호 검사역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랑 검찰이 형사소송법 넣고 격돌한 게 건국 이래 4번째야. 그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권리도 경찰한테 내준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네가 거기 들어서 걔들한테 깨지고 와봐. 넌 70년 검찰 역사상 최고로 죽일 놈 되는 거야. 저 2011년에 수사 개시권하고 진행권 경찰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말랑말랑한 생각 가지고 덤비면 안 된다니까. 그때도 봐봐. 우리끼리 얘기지만 수사 개시하고 진행하는 건 어차피 경찰이야. 8년 전에 조정해 준 거? 그야말로 법을 현실화시킨 것 뿐이라고. 저희 연기 어땠나요?
진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요. 네. 이게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폴라이브 가족 여러분들. 네.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이 그동안 이제 몇 차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수사구조 개혁 시도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네네. 해주세요. 자, 시기는 바야흐로 1910년. 네. 그 당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으로 이제 넘어갔죠.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 통치형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사사법 제도입니다. 네. 네, 형사사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1912년 조선 형사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경찰을 소수의 검사들이 모두 명령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검사, 전국에 100명도 안 됐거든요. 이 검사들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것은 조선 총독이에요. 조선 총독, 검사, 경찰, 명령 복종 관계로 수직 관계로 만들어 놓은 게 일제강점기 식민지 통치형 형사사법 제도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탄압했죠. 일제시대 끝나고 미 군정기 때 한번 검경이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서 부딪혔다가 흐지부지가 되고요. 국회에서 논의할 때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1954년에도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죠.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형사소송법이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사구조 개혁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사구조 개혁의 정확한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와 경찰을 수직 명령 관계에서 협력, 대등 협력 관계로 만든다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검사는 기소기관이다. 따라서 직접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장래에는 아예 폐지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개선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거죠. 시작이네요. 이번에도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되게 힘들고 어렵고요. 광복 이후 70년 만에 이뤄낸 정말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안 세부 내용으로 발표된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이 있었는데 이게 경찰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수사구조 개혁을 한다 그래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고 검찰청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는 뭐 협력관계니 뭐니 이렇게 넣고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법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위법인 명령을 만들어라.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일반적 수사 준칙, 뭐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담고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검사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세세하게 좀 담아라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령에 협력관계라고 해놓고는 협력관계를 다 깨는 그런 독소조항을 담았고요. 이 검찰청법 대통령령에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넓혀놓는 그런 조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독소조항이 들어와가지고 형사들이 이게 왜 수사구조 개혁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피켓을 들고 수갑을 반납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거죠.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한 편을 듣는 것 같아서 정말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과연 쉽게 받아들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비하인드로 시작해서 수사구조 개혁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수사구조 개혁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수사권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수사구조를 개선하는 걸로 그 시선으로 이런 모든 것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기는 좀 하지만 우리 생활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저희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폴라이브 수사구조 개혁 국민과 함께 감사합니다.